아,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됐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 게 별로네요. 오늘은 이제 그 신문기사에서 역시 하나 인용을 하는데요.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.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역시 이제 그 게시판에서 펌질한 거죠. 그 제목은 20년 전에 이제 어떤 여성분이 백혈병, 그러니까 어릴 때 알았었고 이게 완치가 됐는데 이제 시댁하고 이제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, 얼굴 보는 자리에 나갔더니 뭐 무슨 병이 있느냐라고 시댁에서 물어봤고, 이 여성분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. 20년 전에 백혈병이 있었는데, 소아혈액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완치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좀 무례하게, 그 병이 다시 재발하면 우리 아들이 평생 고생한다, 뭐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. 아이 낳으면 손주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. 요까지는 부모로서 당연히 가지는 걱정이죠. 근데 도대체 뭘 먹고 자라서 그런 병이 오냐라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데, 이거는 무례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무식한 거죠. 소아혈액암이 뭐 잘못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? 유전적 질환이고 하는 그런 것인데,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여기 이거를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, 솔직함이 삶에 있어서 최선은 아닙니다. 사람들은 난 솔직한 사람이 좋아, 솔직함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, 이런 솔직함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 자리나 타이밍은 그 상행위를 비롯한 일종의 거래관계에서의 어떤 솔직함이죠.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뢰입니다. 신뢰.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의 솔직함은, 이거는 정말 자살골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됩니다. 결국 나의 가장 그 취약한 부분, 약점을 상대편한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에게 칼로 돌변해서 등에 꽂힐지 모릅니다. 그래서 솔직하다고 해서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, 뭐 어떤 의미에서 결혼도 거래라고 본다면은 뭐 솔직해야 되겠죠. 하지만은 이거는 사전에 내가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식했다면은 결혼인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저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, 본인도 부모로서 나중에 부모가 될 것이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건데, 그런 불편함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은 결혼 자체를 생각하면 안 되죠.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런 무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상처를 받을 줄 몰랐다? 이건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. 두 번째로, 이 글이 이제 주작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, 아무리 무식하고 못배 처먹었어도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어떤 그 거래의 파기에 따른 어떤 그 분노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무례함이라는 거는 그 사람 인성, 인격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, 그리고 저 여자분이 뭐 사실은 자기가 속였다고 쳐도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, 이런 집안하고는 연을 맺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뭐 피가 어디 갑니까? 보고 배운 게 어디 갑니까? 남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상견례라는 걸 하는 거죠. 저쪽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, 뭐 돈이 많은가, 많이 배운 거, 그런 거를 보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.
나와서 말하는 말이라든지 행동하는 거,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,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구나. 절도 있고 예의 바르게 집안 내에 이제 기강이 서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. 뭐 돈 많고 뭐 학벌이 어떻고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거 보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. 따라서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는 집안은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글에 대한 분석은 끝났는데 다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요. 유전병으로 인해서 뭐 결혼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, 이 부분은 사실상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팩트입니다. 그러니까 저 글에도 나왔다시피 유전병은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당신이 누군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칩시다. 근데 그 여자 집안에 피할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.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병간호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덧정 다 떨어집니다. 거의 99% 남자 밖으로 돌아요. 그리고 밖으로 도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집안 애들도 제대로 건사도 안 되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병원비는 수억 들어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들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도 파괴가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여자, 내가 만나는 남자 쪽에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. 본인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거는 종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병을 피해야 되는가, 이게 중요하잖아요. 내 경험에 비춰보면은 첫 번째는 암이에요. 예전에 제가 보험을 하면서 어떤 보험 판매도 저 했습니다. 가입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와서 들어보는데 터무니없이 암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 좀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것 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니까 그제서야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데 엄마, 아버지, 삼촌, 이모, 고모가 전부 다 암으로 다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거의 공포에 질려가 있는 거죠. 아마 그 친구 암에 걸렸을 거예요. 반드시 걸러내야 됩니다. 그리고 다른 뭐 기타 특이 질환 있지 않습니까? 뭐 혈우병, 삼성가에서 내려오는 유전질환 같은 거, 이런 것도 반드시 걸러야 되고 신체적인 기형도 유전이 되니까 이런 것도 걸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상대편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다, 미친놈이 있다, 저 같으면 절대 안 해요. 얘도 미쳤지만은 내가 만나는 애도 미쳤을 확률이 좀 있어요. 그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민하다든지 과하게 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,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집안이 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 걸러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경계하는 그 유전병이 따로 있습니다. 그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. 뭐 어떤 분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머리입니다. 이 대머리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,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이 대머리의 조짐을 보이고 그 집안 전체가 대머리였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때에, 그러니까 내 자식은 무조건 대머리라고 보시면 돼요. 여자들은 대머리가 잘 없죠. 하지만은 이제 장인 될 사람이나 그런 장인의 형제들을 보면은 이제 대머리들 쭉 있다든지 하면은
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대머리 치료약들이 몇 가지 미녹시딜인가요? 그런 것들 좀 나오고 하지만은 큰 부작용이 있죠. 머리털은 좀 나게 해줄지 몰라도 남자에게 가장 그 중요한 성기능 장애를 불러와요. 머리털을 아무리 빽빽하면 뭐합니까? 남자가 하는데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대머리 정력 강하다. 그거 다 개뻥이에요. 대머리가 무슨 정력이 강해. 대머리 정력 강한 놈 나 못 봤어요. 그냥 좀 그 같은 성형을 드러내더라도 이런 대머리들이 이렇게 성형을 드러내면은 보다 좀 추잡스럽고 좀 음침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성욕이 강하다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머리가 성욕 강하다는 이야기는 그거 다 개구라예요. 그리고 그 요즘 뭐 쇼츠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발모제들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 다 개뻥입니다. 여러분, 이빨 빠진 자리에 약 바른다고 해서 이빨 새로 납니까? 팔 잘렸는데 거기 약 바른다고 해서 팔이 나요? 안 납니다. 머리털도 마찬가지예요. 이미 여기에서 뿌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거기다 물 준다고 해가지고, 아니 맨 땅에 씨도 없는데 거기 물 준다고 해서 싹이 납니까? 다 구라예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, 제가 젊었을 때 제 그 하숙집 옆방에 그 한의사가 살았어요. 나 처음 봤을 때 나 70대인 줄 알았어. 막 저렇게 생겼더라고. 와, 근데 알고 봤더니 내보다 한 살 많더만. 근데 그 사람 결혼을 못해요. 아, 한의사에도 돈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선보는 자리나 저기 그 뭐야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은 거의 백발백중 그냥 다 잘려요. 그때는 지금처럼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여자들이 뭐 집착하는 것도 없었습니다. 사람만 성실하면 좋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, 사람이 성실한 거랑 대가리에 털이 없는 거랑은 좀 천양지차죠. 그래서 그 양반이 저기 가발도 쓰고 다녔어요. 근데 원래 별명이 낙지였거든요. 근데 가발 쓰고 다니니까 별명이 뭐로 바뀐지 아세요? 털낙지로 바뀌었어요. 이거는 하늘이 내린 천벌입니다.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그 유전적 질환이죠. 이 그 대머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달리 없어요. 머리가죽을 다시 이식을 받든지, 뭐 식모를 하든지, 그렇게 머리털을 심든지. 그 식모 해봐도 사실은 별로 효과 없더라고. 다 빠지더라고.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 집안 쪽에 대머리가 있습니다. 근데 저희 집안은 교차 대머리예요. 그러니까 한 대는 대머리, 그 다음 대는 안 대머리, 이런 식인데, 이런 식이고, 또 형제 중에 하나는 대머리, 하나는 안 대머리, 이런 식입니다. 근데 참 저는 운이 좋게도 안 대머리예요. 아직 머리털이 좀 많습니다. 게다가 저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먹는데, 그 당뇨약 성분 중에 또 발모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거기 그 발모제 성분이 든 그 당뇨약의 또 치명적인 약점이 성기능 장애라고 그래요. 그래서 저도 뭐 아직은 좀 여유는 있지만, 그래도 앞으로 뭐 3-4년 내에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서 알았냐면 AI를 통해서 알아냈어요.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. 그래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빼줄 거다, 다른 약으로 바꿔줄 거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 고민을 했죠. 야, 머리털이냐 밤일이냐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그렇게 발휘할 일도 없고, 그리고 이제 뭐 마누라도 뭐 식상하고 뭐, 그래서 저는 머리털을 선택했습니다. 그까짓 거 지금 저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. 그 대머리라는 거는 정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그 위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. 위크니스. 비즈니스에도 문제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저기 결혼하실 때 그 대머리는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시고요. 어쩔 수 없이 대머리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은 대머리에게 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. 모발 이식을 좀 하라든지
그게 정 싫으면 대가리 가발이라도 좀 쓰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이야기하다 보니 좀 이상하게 됐네. 죄송합니다. 오늘 거는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십시오.